안녕하세요. 신박사의 현정아쇼 신범철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은 무너지고 대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즉 임대차 3법 통과와 함께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이제 6개월을 넘어섰는데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3법의 방점을 찍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심 내 대규모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전세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셋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이대로 좋은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부장님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이종혁입니다. 현재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충남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게 뭐죠? 이제 전국에 지금 약 한 11만 명의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충남 지부에는 약 3,700명 정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와 회원 관리 또는 여러 가지 회원 이익적 목적으로 해서 협회가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먼저 그럼 지난 7월에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탄생한 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은 그 주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전에 보면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살다가 그 임차 보증금 또는 차임이 올라가지고 집을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또 차임을 갑자기 올려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이 든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맞습니다. 그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임대차 3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원칙으로 보면은 이제 계약기간이 보통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살고 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씩 이사 가려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4년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도인데, 전월세 상한제도는 그 임차인들이라면 많이 겪어봤을 것 같은데, 살고 나서 계약갱신 되려면 계속 살려면은 보증금을 1억을 더 내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50만 원씩만 내고 있었는데 주변 상황이 많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70만 원을 내라.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계속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금과 월 차임을 5% 이내에서 올려라라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다고 보면 될 게 있습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매매건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세나 월세처럼 임대차의 관계도 신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임차인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 집을 들어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정보가 다 공유되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아, 이 정도 가격이 다 형성됐다는 정보가 공유됐는데 나만 얼마 팍 올릴 수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의 안정화도 좀 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6월이 지난 다음에는 예, 뭐 그런 거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투명해져서 임차인들에게 좋은 정책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 법적 취지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가구의 약 42%가 42%냐 845만 가구가 현재 임차 가구입니다. 그 임차 가구들에 대한 그 정보가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임대차 그 신고제가 되면서 아마 정보가 공유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인한테 세금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나 그런 것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그대로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임대 신고를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동안에는 월세 50만 원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소득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 소득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게 되려면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시켰습니까? 다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들을 올려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임대 시장 자체가 벌써 자기가 세금 내야 할 부분을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임차인들한테 입장을 놓고 보면은 결코 좋은 현상으로만 바라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배려했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 정부만 세금도 걷고 그렇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는 예. 조금 더 비용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인 그 임대료 상승 부분을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그것을 무조건 1회 연장해줘야 되는 건가요? 예외적인 사항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에 걸쳐서 연체를 했다든가 또 그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집이 망가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려면 추후에 요구하려면 월 차임을 꼬박꼬박 잘 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이 내가 이 사람 나가면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나의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니까 아들을 내가 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면 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살겠다고 하면 가족이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월 차임이라든가 아니면 2년 동안 그 사람이 납부할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라든가 또는 임차인이 이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 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인해서 집주인과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현재 제가 뭐 보고됐다든가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로 인해서 임대차 보증금이나 그 차임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최장 4년까지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놓을 때부터, 집을 내놓을 때부터 올려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 2년 후에 좀 높여주면 되는데, 살기 전부터 오히려 또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부분은 분쟁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 한국감정원이라든가 또 한국토지대공사라든가 또는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될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한데요. 근데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사실상 임차인이 더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전세값이 오른다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은 그 전세 물건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또 올 6월도 또 다시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시장에 있었던 거의 대 60% 이상의 전세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또 하늘 찌르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또 어떤 경향이 발생하냐면 갭 투자자들이 성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뭐 최근 사례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세를 2억 8천에 내놓습니다. 거의 뭐 90%에 가까운 가격을 내놓게 되면 이게 잘못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손해를 임차인들이 발생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에 같으면 3억짜리 같으면 2억 한 2, 3천 정도가 전세 가격으로서는 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가까운 2억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도 전세를 내놓게 되고 전세가 없으니까 또 그것을 또 그냥 그대로 임차인들은 또 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개선책을 내놓는데 개선이 되기보단 자꾸 문제가 쌓이는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천안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얼마 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또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최근 그 1, 2년 사이에 천안 그 불당동이라든가 성성동을 중심으로 3, 4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요가 좀 증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일부 무등록업자라든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괴란된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오르고 나면 결론적으로 실수요자인 천안 시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 끝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투자로서도 가치가 있어 왔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천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주시죠.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뭐 저부터도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한 지고라서 채 1년도 가지 않아가지고 천안의 아파트가 뭐 3, 4억씩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사지 말아라라고 했던 것이 참 좀 쑥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상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교란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는 뭐 법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위험 부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등록업자들이나 투기 세력들은 다 감추고
그리고 거래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업무 보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혹시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정되고 자기 자격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물건, 또 안정된 물건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러시다 그러면 인근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본인이 주택 또는 뭐 토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상담을 받으셔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물건 품귀로 오히려 세입자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전세 대란과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텔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를 준다든지, 공실인 임대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준다든지 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신 박사의 현장화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